네, 앞서 검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의 전국 혼란의 중심에 조국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을 모시고 검찰 개혁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저희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인데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특수부를 3곳으로 줄인다는 거죠. 반부패부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고, 수사 관행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공개 소환 금지, 장시간 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요즘 보면요, 나오는 게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있고 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있고 또 김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자문위원회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좀 보면 헷갈리거든요.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지금 진행되는 개혁안은 기본적으로는 법률 개정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대검의 안, 법무부의 안이 아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 안은 이 계획위에 그 전날 발표된 계획안을 수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법무부 안이 담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찰관을 실질하는 부분 그리고 고검의 고검장의 사무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대검찰청 권한 축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법무부가 대검 쪽에 개혁안을 수용했다라는 거고 특히 이 가운데 특수부 축소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3곳 부분들을 발표한다는 건데 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부 축소는 확정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됐고 몇 군데는 대검의 안을 수용한 것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에 발표된 그 조국 장관이 발표된 거 지난주였죠. 그러면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갈 길이 먼 건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또 그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너무 제목만 나열되어 있고 시행 시기 정도만 되어 있죠. 앞으로 좀 더 상당히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를 방지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정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보강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건 배당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사안은 아니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입법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통상적인 법 시행령의 절차 그러니까 차관회의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그럼 법무부령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그는 법무부 내에서 실시하는 법무부 안에서 정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심야 조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국무회의까지 안 가고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시행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시기를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법무개혁 추진단에서 추진지원단에서 아마 11월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정경심 교수 수사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일종의 무슨 수사를 그 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물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법무검찰개혁위가 아닌 그 추진지원단에서 발표한 부분은 신속 과제로서 6개 정도를 10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연내 과제로서도 나머지 과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관계될 수 있는 부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얘기군요. 정 교수 수사에 대한 정경심 교수 그렇죠. 정경심 교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게 오해를 풀 수 있다, 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번 개혁안의 경우에는 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쟁점이 지금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특수부를 세 곳으로 줄인다는 거 앞서도 모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굳이 세 군데로 줄여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서울중앙지검 하나에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김 위원장님 개인으로는 특수부 아예 없애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특수부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 예, 그것은 그냥 단순히 특수수사를 줄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실제로 검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관계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많이 하니까 네.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선진제국에서는 사실은 경찰이 하는 위법 수사를 방지하거나 공소, 제기, 유지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그 수사와 기소 간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경험상 일제 경찰이 오래되면서 일제 경찰을 어떻게든 법으로 막기 위해 갖고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 권한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좀 맞지 않게 되었다. 아하. 지금은 꽂힐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거학척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 이런 부분들로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 경찰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수사 경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도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특수부가 아니라도. 예, 굳이 그 부분을 어쨌든 특수수사 형태로 직접 수사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네. 장기적으로는 줄여가면서 경찰의 수사 경험이 누적이 되면 앞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방향이 될 거고 네. 중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그 역할을 상당히 담당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보입니다.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조 장관 얘기거든요. 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는 특수부 부분들에 대해서 존치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예. 이번에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보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을 접은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나 검찰 개혁안 부분들을 그냥 대승적으로 수용한 겁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네. 사실 의도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했다기보다는 적폐 수사 네.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네. 직접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결국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좀 역행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적폐 수사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예, 이런 예.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네네. 검찰 개혁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과는 별개로요. 지금 개혁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공청회랄지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만 해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격하단 말이죠. 아직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 알 권리와 네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충돌한 부분인데, 예.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너무 뒤로 후퇴한 정도로 네. 너무 좀 이 피의사실 공표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서도 공보수사 준칙을 개정한다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계속 문제가 생겨왔기 때문에 네. 결국 다시 개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시겠다는 필요한 부분은 걸로 여론 해석해도 되는 수렴하고 거죠. 단기적으로 그 동의가 많이 성립된 부분은 직접 빨리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이견이 없는 부부들은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간 장기간 수사 그런 부분은 특별히 그러네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9시 이후에 조사하는 부분들은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안 하는 걸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여론도 이거는 맞아요. 말씀하신 거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법무부 검찰이 지금 경쟁적으로 자체 계약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그간에 검찰 개혁 얘기 나온 게 수십 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금방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 개혁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큰 숙제였는데 잘 안 되었죠. 그런데 최근 역시 이 부분도 조 장관 수사와 관계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권한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 정치 권력이 거의 뭐 인자로 할 수 있는 집을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문제까지도 좀 걸리는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검찰은 나의 아주 그 깊은 곳까지 직접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그 권한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하는 그런 좀 공감대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 이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 반대쪽에서 보는 거는 검찰 개혁이 조국 그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일단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성을 의심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를테면 반대 여론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럼 좀 정치적 호불호와 관계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운이 된 것은 그 정권 초부터 검찰 개혁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검찰 개혁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안 가운데 하나 또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별건 수사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검찰 수사 관행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그릇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별건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별건 수사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별건 수사는 사실은 정제된 그 수사권의 행사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을 수사하고 그 다른 것을 수사한 걸 통해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별건 수사는 당연히 그 합리적인 절제된 그 수사권 행사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를 수사하는 거 말고 수사하다가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나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지금 툭 불거졌을 때 덮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별건 수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통상 말하는 별건 수사는 그렇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남용 개념의 별건 수사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다면 이번에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검찰 개혁의 요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정치적 중립되어야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은 역시 검찰의 인사 혁신, 인사 독립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의 인사 독립 부분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인사가 중립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것과 인사가 독립되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정치 권력이 어쨌든 관료 권력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독립돼버리면 검찰이 관료 권력화가 오히려 심해지면서 검찰 자체가 독립된 권력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권 내에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검찰 인사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인사 중립과 독립은 분명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말씀. 예,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검찰 인사위원회 그런 것을 강화해가지고 내외부적 압력이 너무 강하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인사를 다 한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결국 인사권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노출된 양산된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원래 정치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 권력 등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다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충장치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위 차원에서 인사 부분들에 대한 어떤 쇄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개혁위가 시작된 지 10일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죠. 얼마 안 그런 됐어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살펴볼 거고 최근에 살펴본 부분은 형사공판부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인사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고로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인사공판부 쪽을 우대하는 쪽으로 그 검찰의 조직 운영의 기본을 이동시켜라 하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공판, 인사, 형사공판부 쪽에 형사 쪽하고 공판 쪽에 그래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홀대를 받는 경향이 많은데 그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방침을 세워라. 그런 취지로는. 결국 검사들에 대한 근무 평점 시스템도 그런 것도 앞으로 볼 나름대로 손을 보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시 최대 과제는 공수처 신설,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전망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배경에는 국회에 넘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부분들을 의식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럼 정치하는 쪽에서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그 입법으로 될 부분은 당연히 그 제일 중요하고 다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검찰개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개정 그리고 법무부 령을 개정해 함으로써 인원과 조직을 변경시키고 조직을 이관시키면 그건 역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개혁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법개혁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검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이나 쇄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국회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에 참고를 해달라라는 일종의 메시지 이런 식의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법 과정에 올라 있는 그 공수처 그리고 형사소송법 조정안이 있는 그 수사권 조정안과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 능력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개혁안 작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임기는 1년인데 아무래도 국민적 열망이 높은 시기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개혁 과제들을 생산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대단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좋은 개혁안 도출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은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